도대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걸까? 조카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건 바로 그 오빠였다. 하지만 충격은 이제부터다. 9회, 드디어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아이는 묻지도 못해 평생 끌어안고 살아. 이 대사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 아직 절반도 이해 못하신 겁니다. 소미는 자신의 아이를 잃은 채 과거에 멈춰버린 인물이고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친오빠인 강정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쓰고 인생을 잃은 남자 바로 건축가 낙준이었죠.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속 진실 낙준의 과거. 드라마 속 낙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춰진 그의 방 한편을 보면 수많은 건축 도면들이 펼쳐져 있죠.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닙니다. 도면의 스케일과 배치, 그 디테일을 보면 그는 분명 전문적인 건축가였습니다. 단순한 직업 이상으로 그는 둘만의 집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들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가 차 사고도 아닌 끔찍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고가 아니라 고문이었다. 낙준의 다리 부상은 처음엔 교통사고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구체적인 사고 묘사도 주변 인물들의 언급도 없습니다. 게다가 병문안을 오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다는 점, 이건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극중 강정구는 경찰들과 함께 산을 수색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닌 낙준이 수색 현장 한복판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죠. 그는 수색을 지휘하거나 지원하는 인물이 아닌 조사받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낙준은 강정구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드라마 중간에 보였던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해숙이 맞선을 보러 가는 날 화면 뒤편에는 간첩 자수기간이라는 현수막 글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병원 벽에 붙은 낡은 간첩 자수 권고 표어. 그 장면은 아무 말도 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사실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복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산속에 은폐된 진실. 산에서 무언가를 수색하는 경찰들과 강정구,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낙준이 보였던 그 장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산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암시입니다. 건축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이 시신은 사실상 강정구가 은폐한 끔찍한 과거의 실체였고 그 범죄를 낙준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나리오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즉 강희옥의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강정구. 그 진실을 덮기 위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낙준을 간첩으로 몰고 고문까지 가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멈춰버린 시간, 강희옥의 비극. 이제 소미의 정체로 돌아가 보죠. 현재는 소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해숙의 회상 속 잃어버린 친구 강희옥이 그녀라는 사실은 이미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성인의 강희옥 모습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멈춰버렸고 외형적으로는 나이를 먹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과거 속에 갇힌 상태였던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던 장면, 잃어버린 아이는 묻지도 못한다는 대사. 이 모든 말은 자신이 아이를 잃고 그 기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 소미와 강정구는 남매였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미와 강정구는 남매였고 그녀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강정구라는 점이죠. 그리고 소미가 아이를 찾으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 강정구는 그 사실을 묻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묻은 게 아니라 증인을 제거하고 진실을 뒤엎으며 타인의 인생을 망쳐가며 자신을 보호한 것이죠. 여섯 번째, 목사의 정체와 완성된 퍼즐. 마지막 퍼즐은 목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소미가 유독 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역시 소미에게 미묘한 동질감을 느끼죠.
그것은 바로 목사가 소미의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미는 여전히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본 강정구는 목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두려운 심리인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미는 아이를 잃고 과거에 갇힌 여성, 본명은 강희옥. 그녀의 오빠 강정구는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 낙주는 그 진실을 알고 있던 건축가였고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한 피해자. 목사는 소미의 잃어버린 아들로 그 존재만으로 강정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지금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인간 드라마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 죄를 숨기려는 권력자, 그리고 망각과 기억의 전쟁이 얽혀있는 정교한 심리 미스터리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과연 소미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 그리고 낙준이 진실을 세상에 밝힐 수 있을지 본격적인 진실 추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드라마신이었습니다.